지난 15일 민주시민교육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7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청소년 선거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외 각국의 다양한 청소년 선거교육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11월 10일 국내외 선거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서울국제선거포럼에서는 민주주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합니다. 국기원장 선거는 지난 9월 15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시작으로 후보자 등록은 9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이루어지며 후보자는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와 미래유권자,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한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지난 15일 민주시민교육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7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선거교육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해외 각국의 다양한 청소년 선거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발제 시간에는 영국 선거위원회의 팀 크롤리가 청소년들과 시민교육 자료 공동 개발,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연구소의 나일라 프리토가 민주주의의 챔피언으로서의 청소년, 국제선거제도재단의 애슐리 로가 민주주의를 위한 에듀테인먼트라는 주제로 해외 청소년 선거교육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장, 김봉석 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 문은영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이 발제를 토대로 국내 적용 가능성과 향후 청소년 선거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해외의 각국 청소년 교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선거교육의 방향점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연수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청소년 선거교육에 대한 국내외 상호교류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17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영상은 10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2022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 게시 상영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과 국제기구 전문가를 초청해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논의하는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는 11월 10일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월 10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합니다. 2015년 시작해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서울국제선거포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세계 선거기관과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민주주의와 선거 분야 국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의 주제는 민주주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다이며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1세션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선거 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주제로 2세션은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22 서울국제선거포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합니다.
국기원장 선거는 지난 9월 15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시작으로 후보자 등록은 9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데 국기원장 선거의 주요 사무 일정을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합니다. 국기원장 선거는 9월 15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9월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합니다. 국기원장 선거의 선거인단은 국기원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태권도 관계자들까지 포함해 구성되는데 국기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약 1,300여 명이 대상입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임원이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기탁금 5천만 원 납입 증명서류, 사임사직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실시하는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추첨 순위를 추첨 후 그 추첨 순위에 따라 전자투표용지 게재 순위를 추첨합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전화나 문자, 전자우편, 명함 배부, 소견 발표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10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고 국외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하며 원활한 온라인 투표를 위해 선거일 전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시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개표는 투표를 마감한 후 즉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유효 투표에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인이 되며 최다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태권도 단수가 높은 사람이 당선인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국기원안의 상주 전담반을 운영하여 금품 및 향응 제공, 임직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아울러 이번 국기원장 선거를 관련 법률과 국기원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정관 등을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치관계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A씨. A씨는 자신의 의정활동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C씨에게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회 공통 운영비를 C씨가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비시의회 의원들은 시의회 사무처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4명을 시의원에게 배정해 의정활동 등을 보좌하게 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배정받지 못한 의원은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고용하되 임기제 공무원을 배정받은 시의원들이 의회 공통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80만 원을 객출해 그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A씨는 임기제 공무원인 C씨에게 급여를 받으면 매월 80만 원을 뒤의원실에 전달하라며 총 11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의 의회 공통운영비를 대신 부담하게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의회 공통운영비를 보좌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8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88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은 수입과 지출의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불법 정치 자금을 기부받아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금전 등을 정치 활동을 위해 주고받는 행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선 사례에서처럼 법원은 정치인이 부담해야 할 의회 공통 운영비는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전, 즉 정치 자금이고 이를 대납하게 한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선거 관계자와 유권자 모두 정치자금과 관련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겠습니다. 오는 9월 26일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해 정치, 외교, 안보 분야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KBS, MBC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 등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은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9월 1일 2022년 제주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 문화의 저변 확대와 고등학생 대상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토론대회에는 도내 12개교 총 12개 팀이 출전해 대통령 2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논제로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치열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토론 결과 대상은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젤코바 팀이, 금상은 오현고등학교 저주멘트 팀이, 은상은 서귀포고등학교 환호성 팀과 대전고등학교 누리아 팀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기르면서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활동가 박현아입니다. 마을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다양한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장애와 관련된 활동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고 있는 거는 발달장애랑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주도하는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도와주려고 왔어요. 저희 아이들은 첫째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휠체어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 닦여진 길에서만 살고 다 주어진 것만 해서는 재미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의 생각과 말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실패도 하고 서툴기도 한데 그 상태로 그냥 하게 두었더니 그 안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더 커가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어떡할지라고 조급해하는 건 어른들의 마음이지 아이들은 돌아가더라도 괜찮다라는 여유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여유를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나조차도 아이들의 능력을 너무 작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공간이라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좀 없다는 거,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장애 이해도가 너무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거는 저는 당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맛은 없지만 겉보기에 화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당근처럼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무언가 노력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괜찮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이들도 꼭 본인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